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이 내용이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죠. 이 주택 같은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랑 그 다음 증빙 서류까지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되 증빙 서류는 제출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차용이랑 증여 관련해서도 전부 다 다뤄드렸죠. 근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디서 제출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부터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 이제부터 1억 이상 토지 취득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자,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넘어간 거죠? 바로 이제 토지까지 넘어간 겁니다. 자, 아직까지 안 넘어간 곳이 어디죠? 바로 상가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토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 1억 이상 토지 취득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1억 이상 토지 구매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고, 바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 기준 면적이 축소됐다는데,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8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제 1억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뭐 이게 예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통과해서 28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의 기준 면적도 축소돼서 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적 거래도 좀 더 억제될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2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8일에 공포 플러스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28일날 이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현행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이죠. 근데 보통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10%는 얼마죠? 바로 1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죠? 한 5점 몇 평 되죠? 자, 이게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돼도 대지 지분이 5평 미만, 즉 원룸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룸이나 5평 미만의 대지 지분 같은 주택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180에서 60으로 낮춘 겁니다. 자, 60으로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자, 60에 10%면 6제곱미터죠. 이 정도면 거의 1.8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개정을 했는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강제로 여기에 거래를 묶어둔 거죠. 예를 들면 자, 지금 서울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지역만 거래를 못하게 묶어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여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묶어놨다고 해서 여기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원래 기존에 여기 주변 가격이 5억이었어요. 이렇게 5억에 거래가 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이제 한 10억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전부 다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나서 여기가 신축으로 짠 하고 나왔을 때
자, 과연 여기 가격이 기존처럼 5억에 팔릴까요? 당연히 절대 5억에 안 팔리겠죠. 여기 가격은 당연히 옆에 시세보다 더 높은 10억에서 뭐 15억 사이로 당연히 거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가 하려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이만큼 거래를 묶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매물은 줄어들고 살려는 사람들은 똑같거나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주변으로 해서 여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주변 집값들이 더 뛰게 되고, 이 결과 나중에 여기가 완공됐을 때 여기 집값은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점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서울시가 지난해 지정한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 지역이 모두 기준 면적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도록 했다. 그 결과 허가구역 내에서도 이제 대지 면적 아까 말씀드린 한 5평 이하의 주택이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여기에 몰리는 수요가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다른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항상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나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로 몰려가고, 여기를 또 규제를 하면 여기로 몰려가고, 여기를 또 규제하면 또 여기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일부터 토지 거래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려는 분들이랑 토지를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전국에 6억 이상 토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수도권이랑 광역시, 그다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분거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다음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된답니다. 즉 1억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총 3개죠. 전국에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 그 다음 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내에서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출. 요 3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6억 이상의 토지 거래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즉 아까 전에 전국에 6억 이상이면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 만약 6억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내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 포함,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 금액을 합산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자, 이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어서 요거를 통으로 팔려니까 한 10억 정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기준이 6억 이상 토지를 거래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아, 6억 이상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를 쪼갠 거죠, 반으로. 자, 쪼갠 다음에, 자, 여기를 5억, 여기를 5억, 요렇게 만들고 요거를 이제 팔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하죠. 그 다음 얘를 또 파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구매한 사람은 여기를 온전하게 다 자금 조달 계획서 없이 제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편법을 막으려고 이 조항을 넣은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번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 어떤 조건이 있죠? 1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1년 이내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1년 이내만 2개를 안 사면 돼요. 여기를 2021년 1월에 샀다고 하고,
그 다음 1년 뒤인 여기를 2022년 2월에 사면 지금 이 조항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구멍이나 빈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 토지 투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편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투기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투기라고 설정한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은 첫 번째로 이제 토지 거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4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5평 미만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6제곱미터 이하만 거래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